자, 오늘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죠. 여론조사를 한번 보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게 먼저 볼게요. 보수 과표집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어. 대신기해. 그러니까 이 무능력한 분들이 너무 부지런한 거야.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성향도 한번 불러볼게요. 보수가 328명, 진보가 253명. 최근 1, 2주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든 여론조사가 보수가 과표집돼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보수가 32.0, 진보가 25.2.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진보에 계시는 분들이 총선 이기고 나니까 일상으로 돌아갔다. 여론조사가 와도 잘 안 받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일종의 여론조사 바다라는 지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면 중도가 사실 42%나 된다라는 것도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뭐 중도라고 사실은 보수이지만 중도라고 표시하면서 다른 반대의 의견을 낸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지령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또 저게 해봅니다. 중도 안에 샤이 보수가 꽤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거짓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뭐 가끔 대구에 사는 20대 남자입니다. 뭐 이렇게 한 적이 한 번쯤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런 상황에서 보수가 상당히 과표집되고 있다. 숫자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보수가 328명, 진보가 253명이면은 70명 이상이 더 1000명 중에 그거 감안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실제 여론은 저보다 훨씬 더 윤석열한테 나쁠 것이다. 윤석열 국정 운영 기조 변화 의지.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의지를 느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고수 과표집에도 느꼈다 30.5, 못 느꼈다 59.8.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수 과표집이 아니고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러면 윤석열 저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의지가 느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5%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꽤 있죠.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러면은 못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이 65%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세가 아니므로 특검법 수용해라 57.9, 정치 공세이므로 특검법 거부해야 된다가 32.8. 저는 이거는 설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 그걸 물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 공세가 맞냐 아니냐 그거를 물었다는 것 자체가 맞죠, 조금 맞죠. 네 설문이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는 건 그렇지. 아닌가. 설문에 뭔가 의도가 보이는 느낌. 네. 찬성이 반대라고 2점 척도로 물어보면 되게 쉬워요. 그렇죠. 자, 다음. 윤석열 국정운영 지지도 보겠습니다. 보수 가표집에도 지금 겨우 30% 넘었습니다. 32.9. 잘 못하고 있다. 부정이 63.8. 그러니까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윤석열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평가가 중요하다. 긍정보다 부정평가가. 부정평가가 60% 넘는 것도 위험한 신호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70%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꽃에서는 73까지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가 있냐면 국민들은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이 이번에 지금 민주당 당선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던데 만약 윤석열이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어떨까요? 민주당이 아마 장애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장애 집회. 특검법 행사 후에 장애 집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최소 한 10만 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윤석열 부정평가가 73% 정도 나온 여론조사 같은 거는 국민들의 스탠바이 돼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끌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보면 되죠. 게다가 여기 부정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0이 넘습니다. 예, 매우. 이건 흔들리지 않는 수치죠. 매우 잘못하고 그러니까 있다. 국민은 준비돼 있으니까요. 민주당 용기 내시면 됩니다. 요즘에 초선들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초선 네. 당선자들 너무 잘하더라고. 임세현 들어갔으면 아주 화려한 점장이었을 텐데 난리를 치고 막 김건희 나와 막 하고 막. 멱살 잡으러 갑니다 저는. 네. 아까 댓글창에 애절한 댓글이 달리던데. 뭐라고요? 김건희 영리하면 돼. 여보 오늘
엄마가 술상 만들어놨어. 짧게. 그래. 갈게. 그리고 진짜 중요한 여론조사 하나 나왔어요. 이 여론조사는 다른 여론조사가 안 했던 거예요. 최근에. 선생님께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즉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가지게 되는 거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었어요.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가 없었어요. 와 찬성. 수사권 뺏는 거 찬성. 53.1 반대 29.6. 근데요. 이게 2년 전 여론조사는 찬성이 46.3, 반대가 38.4였습니다. 확 줄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이 수사권 뺏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수사 같은데 조작 같은 거를 널리 알려야 돼.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관련해서 구속영장 치려고 할 때 기각되는 순간 국민들은 눈치를 챘어야 돼요. 증거 없구나. 정치 보복이구나. 그러니까 이 여론이 지금 민주당은 이거를 이제 종잣돈 삼아서 어쨌건 정권 바뀌기 전이라도 검찰 수사권 뺏는 법들을 막 입법하고 그 증거로 지금 제출됐던 것들. 그러니까 아마 그 특검이 먼저 선행돼야 될 거예요. 검찰 조작 사건들을 일렬로 모아놓고 그 사건 자체를 수사하면 수사 대상이 다 검사들입니다. 검사들이 줄줄이 불려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검찰은 결국 검사란 말을 영어로 안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소관 뭐 이런 거. 네. 너 지금 직업이 뭐래? 저 기소청에 기소청에. 기소관이래요. 네. 아니면 그냥 직원이죠. 뭐 통계청에 무슨 국장 이런 거 같이. 공무원입니다. 네. 공무원. 기소청에 그냥 기소청 국장. 공무원. 네. 이 여론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검사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 마누라 수사는 안 하고 이재명 조국 수사만 하더라. 여기 인식이 좀 쌓여 있는 데다가 저는 그 총선의 기본적인 밑바탕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찍었던 사람들도 아 이재명은 죄가 없나 보네. 조국도 되게 억울했었나 보구나. 윤석열은 왜 자기 마누라 수사 안 하지? 왜 그 낙선한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토론을 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이조 심판 뭐 이 미친 짓이었다고. 이재명 조국도 싫지만 윤석열은 더 싫다는 민심이었다잖아요. 네. 이게 지금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한테 좋은 기회가 온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뭐 매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가장 극혐하는 뭐 사람 중 하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최근에는. 자,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 자격 없다는 몇 가지를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단 윤석열이 용산으로 온 이유 다 아시죠? 명목상의 이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렇지. 청와대는 네, 구중거리여서 그래서 좀 가까운 곳으로 가서 네. 뭐 소통하겠다, 도어 스태핑하겠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었어. 청와대가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서 슬림화해서 빠른 조직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였어.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보다 더 커졌습니다. 오늘 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슬림에 대한 기준이 그 뜻이 아닌가 봐요. 윤석열이 네. 저 시그니처럼 쓰는 표현이잖아요. 두텁게. 두텁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텁게 이거 있잖아요. 정말 두텁게 만들어놨어 지금. 조직을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요. 저출생 수석실 설치 준비하라. 이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김포는 편입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좌결시키면서 저출생 수석실 설치 준비하라. 저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자리가 필요하구나. 그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워킹맘을 하려고 한대요. 워킹맘. 워킹맘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래 정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저출생 수석실이 설치된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과연 나올까라고 하면 너무 아찔합니다. 진짜 뭐 1박 아니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없앤다거나 뭐 휴대폰 시간을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뭐 이런 법 이런 것들 시행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나 혼자 사는 TV가 예능이 방송되는 게 문제고 그리고 휴대폰을 너무 재밌어서 휴대폰 사용을 많이 하는 게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럴까봐 걱정돼요. 그냥 아이 안 낳는 집 압수수색. 아. 그 윤석열 식은 윤석열 본인부터 내야죠. 네, 윤석열식. 난 찬성. 난 괜찮지. 난 찬성. 그게 총선 때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단순하게 뭐 이게 아니라 주택은 어떻게 해주고 돌보면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기 전에 대출을 해주고 한 명 낳으면 얼마, 두 명 낳으면 맞아요. 얼마, 세 명 낳으면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네, 학비 지원도 있었고요. 저번에 나경원이 저출생 고령화 대책위원 부위원장이었잖아. 네. 그 나경원 그때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거잖아요. 네, 뭐 그러면 잘못했다고. 저출생 수석실을 설치 준비하라고 말을 해.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자예요. 그러니 뭘 되더니 뭘 할 수 있겠어요? 누구 일자리 알아봐 준 거지? 그렇죠. 누가 오는지를 보면 되겠죠. 제가 예측하기로는 저출생 이 수석실에 분명히 이렇게 통계표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출생 막 이래가지고 이제 표 같은 거. 이게 한번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 조직 개편인데 처음에는 2실 5수석 체제였습니다. 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 거기에 없앴던 정책실을 하나 더 만들었죠. 그 정책실장으로 이관섭이를 앉히고 나서 그 이관섭이가 비서실장으로 또 돌려막기를 해요. 그래놓고 나서 이게 지금 5수석에서 7수석으로 되면서 여기 보면 민정수석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과학기술수석을 하나 추가를 해요. 그러고서 그러면서 R&D. 지금 근데 이번에 저출생 수색이 생기면서 3실장 8수석이 되는 거예요. 두툼하죠 아주. 두툼합니다. 네. 점점점 일을 안 하면서 자리만 만드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위인설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모습이 더 커요. 진짜로 저출생 대책하는 게 아니라. 설선수업 니부터 하지? 저출생? 그리고 사실 임기가 얼마가 남았을까를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어쨌든 빚진 건 다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리한 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3실장 8수석 체제로 좀 있으면 10수석 되겠다, 저. 에? 유튜브 수석. 유튜브 수석. 그래서 이렇게 뭐 특검 반대 수석 이런 식으로 이게 있잖아요. 민주정부에서도 그런 거 욕 많이 먹었어요. 위원회 공화국. 그러니까 무슨 막 특별위원회를 엄청 만들어요. 네. 근데 사실 성과는 별로 없는.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는 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출생의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집값, 교육, 수도권 집중 이런 것들을 전체로 볼 능력이 돼야 되는데 수석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야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색이 생겼대 얘 낳자 하고 있냐고요. 차라리 전기를 끊어버려요. 밤에 캄캄해지도록. 하나만 더요. 윤석열이 지금 했던 말 중에 어제 국민통합위원회인가 김한길이가 위원장으로 있는 네. 거기 회의를 했어요. 근데 저기서 했단 말이죠. 뭐요. 곳간에서 인신난다. 난 이미 진해 국간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저건 옛날 사람. 이게 저런 이야기를 대통령 입속으로 나온다는 게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뭐냐면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따지면 부자들한테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게 낙서 효과의 개념인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이 나야 돼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국민들한테 그게 다 고루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미 30년 전에 낙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네. 기업들 월급을 세금 깎아주거나 이러면 부동산을 사거나 사내유보금으로 저축을 해버려요. 네. 직원들 더 일자리를 만들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무슨 어디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한국이 그 4만 4만 달러 뭐. 넘어간다고 그 이야기를 들고 온 거야. 내가 지적을 되게 잘했다고. 사실 현실은 뭡니까? 오히려 GDP 떨어졌어요. 이번에 네. 이번에 역전당하고 인도네시아 역전당하고 지금 멕시코한테 역전당할 상황이 오래.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양극화 해소된대요. 네. GDP가 올라가면 양극화 해소된대요. 뭔 개뿔 같은 소리예요. 미국이 GDP가 7만 달러입니다. 가장 빈부격차가 큰 곳이 미국이죠. 그러니까 GDP가 올라가면 간단히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버리는 구조. 70, 80% 이상을 돈 가진 자들이 벌어들이는 구조예요. 근데 그 자들의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깎아줘. 그러면 그게 낙수 효과가 없어서 복지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렇죠. 돈 없다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반대로 뭔 전국민한테 25만 원씩 나눠줘. 어려운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주면 되지. 두텁게. 이게 윤석열 대가리 뭐 경제수석, 기재부, 복지부 장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말은 사실 비문에 가깝습니다. 요거는 빈입금 부익부 양극화가 더 공고해지죠. 양극화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예요. GDP를 올리면 양극화가 해소된대. 뭔 개 같은 소리야. GDP 올라가서 소득 올랐을 때는 그 이른바 부자들 소득이 많은 사람 소득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대통령의 자격조차 없는 자예요. 이자가. 저출생 수석을 앉혀놓으면 막 저출생이 해소되고 막 해결되고 GDP를 올려야 된다는데 여기서 지금 국민 통합위원회에서 할 말이냐 이게? 이 정권 자체가 초부자 감세로 유명한 놈들이잖아. 돈 잘 버는 놈들한테 세금 감면 안 해주고요. 세금 감면 막 해주면서 그래 세수펑크가 지금 벌써 1분기에만 70몇 조가 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국민통합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뭐 들은 거 있으니까 잘난 척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부끄러워 죽겠어. 좀 쉽게 표현하면 역겹습니다. 네.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운영의 기본조차 모른다. 이게 내 생각이거든요.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요. 가장 첫 번째가 양극화 해소예요. 빈입빈 부익부가 막 너무 벌어지니까 윤석열 대에 와가지고 이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양극화가 엄청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지방과 수도권, 부자와 네. 가난한 사람 말고도 엄청 많아. 여기에 대해서 GDP를 올리면 양극화 해소된다는. 근데 전 문장을 보고 이런 무식한 자가 대통령이구나. 진짜 무식합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 본인이 인식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놓고 자기 마누라 처갓집 땅으로 고속도로 정점을 바꾸고 마누라 앉아가지고 수금하시고, 에? 이런 정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3일도 못 기다리겠대요. 네. 3분도 깁니다. 지겹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아, 일본한테만 잘하는 새끼. 네. 바로 탄핵해야 됩니다. 일본한테 기업도 넘기고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는. 자, GSDS4379님 감사하고요. 서태시에미님 감사합니다. 이 닉네임 재밌으시네요. 서태시에미님. 자,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새날 구독자 99.7만 명에 5명 남았거든요. 구독 좀 해주고 나가세요. 근데 이 다음이 재밌어. 이 다음 방송.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께서 경호처, 국정원 등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일단 보세요. 최고의 권위자십니다. 새날 구독자 99만 7천 명에 5명 남았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3등이 맘님, 우리 아이들은 진정한 민주국가에 살게 하고 싶습니다. 진짜 내가 대통령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대통령 때문에 먼 게 안 먹고 보냅니다. 새날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먼 게 10,000원어치요. 감사해요. 한 접시 초장에.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일본산 멍게 먹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